엄마, 우리 아직 살아있어. 그 말을 남기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죽은 엄마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화는 몇 번 울리다 끊겼고 익숙한 음성이 흘러나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목소리가 끝나면 우리는 숨을 고르고 말을 시작했다. 형이 먼저 말하고 나는 형 옆에 바짝 붙어 숨소리를 죽였다. 형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한 번도 떨린 적이 없었다. 마치 엄마가 정말로 듣고 있다는 듯이 또박또박 말했다. 엄마, 오늘은 급식에 김치찌개 나왔어. 나는 형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김치찌개는 엄마가 좋아하던 거였다. 엄마는 매운 걸 좋아했고 우리는 그걸 알았다. 전화가 끊기고 나면 형은 전화를 끊고 아무 말 없이 걸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이 번호를 누군가가 듣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그땐 아무도 몰랐다. 어둑한 저택 한쪽, 먼지 쌓인 방 안에서 오래된 핸드폰이 조용히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다. 화면에는 부재중 전화 알림이 끝없이 쌓여 있었다. 같은 번호에서 같은 시간에 하루도 빠짐없이. 아직은 그 핸드폰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곧 누군가가 그 서랍을 열 것이다. 그리고 그 순간 끊어진 줄만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될 것이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두 아이는 매일 죽은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그리고 그 전화는 정말 아무도 듣지 않았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집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좋은 일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쌍둥이였다. 이름도 비슷했고 얼굴도 비슷했다. 형은 민준이었고 동생은 민서였다. 태어날 때부터 둘은 붙어 있었다. 엄마는 둘을 동시에 안았고 아빠는 둘을 동시에 업었다. 잠들 때도 나란히 누웠고 깰 때도 동시에 눈을 떴다. 다만 울 때는 달랐다. 형은 이를 악물었고 동생은 소리를 냈다. 예방주사를 맞던 날이었다. 형 민주는 바늘이 팔에 들어가는 순간 입술을 깨물었다. 눈물이 고였지만 흐르지 않았다. 간호사는 칭찬했다. 어머, 이 아이 참 의젓하네요. 동생 민서는 달랐다. 주사기를 보는 순간부터 울음을 터뜨렸다. 팔을 뒤로 빼고 엄마 뒤에 숨으려 했다. 엄마는 민서를 안아 올리며 속삭였다. 괜찮아. 금방 끝나. 엄마 손은 따뜻했다. 민서는 울면서도 엄마 냄새를 맡았다. 비누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인 엄마만의 냄새였다. 그날 이후로 민서는 무서울 때마다 엄마를 찾았다. 민주는 무서워도 참았다. 그게 형이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부모는 같은 날 같은 사고로 사라졌다. 비 오는 금요일 저녁이었다. 엄마와 아빠는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 민준과 민서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만화가 끝날 즈음 전화가 왔다. 낯선 번호였다. 민준이 받았다. 여보세요?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다. 혹시 김민준 학생 맞습니까?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가 목소리를 냈다. 네. 저는 중앙병원 응급실입니다. 부모님께서 그 뒤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다. 민주는 핸드폰을 귀에서 떼지 못한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민서가 물었다. 형, 누구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전화는 끊겼고 집은 조용했다. 텔레비전에서는 여전히 만화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복도는 하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의사는 무릎을 굽히고 민준과 민서를 바라봤다. 애들아, 너희 부모님은?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듣고 싶지 않았다. 의사는 말을 멈췄고 대신 간호사가 다가왔다. 간호사는 민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서는 그제야 울기 시작했다. 큰 소리로 울었다. 병원 복도에 울음이 울려 퍼졌다. 민주는 울지 않았다.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쥔 채 서 있었다. 간호사가 물었다. 넌 안 우니?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울면 진짜가 된다고 생각했다. 울면 엄마와 아빠가 정말로 사라진다고 믿었다. 그래서 참았다. 장례식이 끝난 뒤 보육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형은 말했다. 엄마는 전화하면 받을 거야. 그 말이 진심인지 바람인지 아무도 몰랐다. 민서는 형을 바라봤다. 형, 엄마 죽었어. 민주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병원에서 다 들었잖아. 아니라니까. 민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형이 그렇게 말할 땐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차는 계속 달렸다. 창밖으로 낯선 풍경이 지나갔다. 보육원은 도시 외곽에 있었다. 낮은 건물과 작은 운동장이 보였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가을이었다. 나뭇잎이 떨어지고 있었다. 민주는 가방을 메고 민서는 손을 잡았다. 둘은 나란히 걸었다. 보육원 선생님은 웃으며 맞아줬다. 어서 와, 여기가 이제 너희 집이야.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은 엄마가 있는 곳이었다. 여기는 집이 아니었다. 방은 좁았다. 2층 침대 2개와 작은 책상 하나가 전부였다. 민주는 위층을 골랐고 민서는 아래층에 누웠다. 창문 너머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다. 별은 없었다. 민서가 물었다. 형, 엄마한테 진짜 전화할 거야? 민주는 천장을 보며 대답했다. 응. 근데 엄마 핸드폰은 어떻게 알아? 민주는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냈다. 엄마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다. 장례식장에서 아빠 지갑 안에 들어있던 거였다. 이거.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형은 항상 준비를 했다. 무엇이든 미리 챙겼다. 민주는 침대에서 내려와 복도로 나갔다. 보육원 방 한쪽 낡은 공중전화 옆에서 형은 번호를 눌렀다. 민서도 따라 나왔다. 복도는 어두웠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귀에 댔다. 전화 연결음이 울렸다. 1번, 2번, 3번. 엄마 핸드폰 번호였다. 전화는 3번 울렸고 곧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삐 소리 후에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엄마 목소리였다. 녹음된 목소리였지만 엄마였다. 민주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나 민준이야. 민서는 형 옆에서 숨을 죽였다. 우리 오늘 보육원 왔어. 여긴 조금 좁아. 근데 괜찮아. 민서도 잘 있어. 민주는 말을 멈췄다. 더 할 말이 없었다.
아니, 할 말은 많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엄마, 우리 잘 지낼게.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벽에 기댔다. 민서가 물었다. 형, 엄마 들었을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어떻게 알아? 그냥 알아.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그날부터였다. 우리는 엄마에게 하루를 보고했다. 밥은 먹었는지, 친구는 생겼는지, 오늘은 누가 울었는지. 매일 저녁 6시. 저녁 식사가 끝나고 자유시간이 시작되면 민주는 복도로 나갔다. 민서도 따라갔다. 둘은 공중전화 앞에 섰다. 민준이 먼저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리고 음성사서함. 엄마, 오늘은 비 왔어. 우산은 없었지만 괜찮았어. 이튿날도 전화했다. 엄마, 오늘은 체육 시간에 달리기 했어. 민서가 1등 했어. 그 다음 날도.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된장찌개였어. 민주는 매일 전화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았다. 보육원 아이들은 처음엔 쳐다봤다. 누가 저렇게 매일 전화를 하냐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다. 그냥 쌍둥이가 하는 이상한 습관쯤으로 여겼다. 민주는 신경 쓰지 않았다. 엄마가 듣고 있다고 믿었다. 그게 전부였다. 어느 날 민서가 물었다. 형, 엄마 정말 듣고 있을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전화를 걸었다. 엄마, 민서가 오늘 울었어. 괜찮다고 했는데 사실 나도 조금 슬펐어. 민서는 형 옆에서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계속 말했다. 근데 괜찮아. 우리 잘 지내고 있어. 엄마도 그곳에서 잘 지내지? 전화를 끊고 민주는 민서를 봤다. 듣고 있어. 어떻게 알아? 엄마니까. 민서는 더 묻지 않았다. 형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답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다. 엄마가 죽던 날도 달이 있었다. 민주는 눈을 감았다. 엄마 얼굴이 떠올랐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다. 민준아, 형이니까 동생 잘 챙겨. 엄마가 그렇게 말했던 날이 있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었다. 알았어, 엄마. 그 약속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전화하는 것도 그 약속의 일부였다. 엄마에게 보고하는 것. 우리가 잘 지내고 있다고 말하는 것. 그게 형이 할 일이었다. 보육원 생활은 규칙적이었다. 아침 6시 반에 기상. 세수하고 이를 닦고 식당으로 이동. 아침 식사는 항상 비슷했다. 빵과 우유, 가끔 계란. 민주는 빵을 천천히 먹었다. 민서는 우유를 먼저 마셨다. 식사 후엔 학교 준비. 민주는 민서 가방을 챙겨줬다. 교과서 다 넣었어? 응. 필통은? 가방 안에 있어. 확인해봐. 민서는 가방을 열어 확인했다. 필통이 없었다. 없네. 민주는 한숨을 쉬고 방으로 갔다. 책상 위에 필통이 있었다. 가져다가 민서에게 줬다. 자꾸 까먹지 마. 미안. 민주는 민서 머리를 쓰다듬었다. 괜찮아. 형이 있으니까. 학교까지는 걸어서 10분. 두 아이는 나란히 걸었다. 다른 보육원 아이들도 함께 걸었다. 선생님이 앞장섰다. 민주는 걸으면서 하늘을 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엄마가 좋아하던 하늘이었다. 파란색.
민주는 엄마를 생각했다. 엄마는 지금 어디 있을까? 하늘 위, 구름 너머, 아니면 별이 되었을까? 민서가 물었다. 형, 뭐 생각해?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거짓말. 형 엄마 생각했지? 민주는 웃었다. 들켰네. 나도 엄마 생각해. 매일. 나도. 두 아이는 계속 걸었다. 학교 정문이 보였다. 아이들이 우르르 들어가고 있었다. 민준과 민서도 들어갔다. 교실은 3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숨이 찼다. 민서가 먼저 도착했다. 형, 빨리. 민주는 뛰어 올라갔다. 교실 문을 열자 아이들 목소리가 들렸다. 왁자지껄했다. 선생님은 아직 안 오셨다. 민주는 자리에 앉았다. 창가 자리였다. 밖이 잘 보였다. 민서는 앞쪽에 앉았다. 친구들이 민서에게 다가왔다. 민서야, 어제 숙제했어? 응, 했어. 나 좀 보여줘. 민서는 공책을 꺼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안심했다. 민서는 잘 지내고 있었다. 친구도 있고 웃기도 했다. 수업이 시작됐다. 선생님이 들어오셨다. 애들아, 인사. 안녕하세요. 수업은 국어였다. 교과서를 폈다. 오늘은 가족에 대한 글을 읽을 거예요. 민주는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 그 단어가 아팠다. 선생님이 읽기 시작했다.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입니다. 민주는 교과서를 보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다. 어디로 가는 걸까? 집으로? 가족에게로? 민주는 모르는 척 고개를 숙였다.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 친구 지훈이 다가왔다. 민준아, 너 왜 가족 이야기 나올 때 슬퍼 보여?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거짓말. 나 다 봤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우는 민준 옆에 앉았다. 너 부모님 돌아가셨지? 응. 나도 그래. 민주는 지훈을 봤다. 너도? 응. 나 5살 때.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훈이 계속 말했다. 근데 괜찮아. 시간 지나면 조금씩 나아져. 정말? 응. 처음엔 매일 울었는데 이젠 안 울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안 울어. 형이니까 참는 거지. 응. 지우는 민준 어깨를 두드렸다. 형이라고 항상 참을 필요 없어. 울고 싶으면 울어도 돼. 민주는 웃었다. 고마워. 그날 이후로 민준과 지우는 친구가 됐다. 점심시간이 됐다. 식당으로 이동했다. 오늘 메뉴는 카레였다. 민주는 카레를 좋아했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카레가 생각났다. 엄마 카레는 조금 매웠다. 민주는 매운 걸 못 먹었지만 엄마 카레는 먹었다. 엄마가 만들어줘서. 형, 왜 안 먹어? 민서가 물었다. 민주는 정신을 차리고 숟가락을 들었다. 먹는다. 카레는 달았다. 엄마 카레와 달랐다. 민주는 그래도 다 먹었다. 민서도 다 먹었다. 형, 맛있었어? 응. 나도. 카레 좋아해. 민주는 웃었다. 나도 알아. 학교가 끝나고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오후 4시. 자유시간이었다. 민주는 숙제를 했다. 민서는 그림을 그렸다. 형, 이거 봐.
민서가 그림을 보여줬다.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민준, 민서.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준은 그림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잘 그렸네. 형, 이거 엄마한테 보여주고 싶어?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오늘 전화할 때 말해줘. 응. 저녁 식사가 끝나고 6시. 민준은 복도로 나갔다. 민서도 따라왔다. 공중전화 앞에 섰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다. 3번 울리고 음성 사서함. 엄마, 나 민준이야. 민준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오늘 학교에서 가족에 대해 배웠어. 선생님이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거래. 맞지? 우리도 가족이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 맞지? 민준은 잠시 멈췄다. 엄마, 나 형으로서 잘하고 있어. 민서 잘 챙기고 있어. 걱정 마. 민서가 수화기를 받았다. 엄마, 나 민서야. 오늘 그림 그렸어. 우리 가족 그렸어. 아빠, 엄마, 형이랑 나. 다 같이 웃고 있어. 나중에 보여줄게. 민서의 목소리가 밝았다. 엄마, 나 오늘 친구들이랑 많이 놀았어. 재미있었어. 형도 친구 생겼어. 지훈이라고. 착한 애야. 전화를 끊고 민주는 벽에 기댔다. 민서가 물었다. 형, 엄마 들었을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어떻게 알아? 엄마니까. 두 아이는 방으로 돌아왔다. 침대에 누웠다. 민주는 천장을 봤다. 오늘도 하루가 지나갔다. 엄마 없이. 하지만 괜찮았다. 엄마가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믿었으니까. 민서가 아래층에서 말했다. 형, 짜? 아직? 나도 아직. 그럼 뭐해? 그냥 누워있어. 민주는 웃었다. 나도.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서가 다시 말했다. 형? 응? 우리 언젠간 다시 가족 만날 수 있을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엄마 아빠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건 알았다. 하지만 민서에게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다. 모르겠어. 형도 몰라? 응. 근데 괜찮아. 우리 둘이 있잖아.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곧 숨소리가 들렸다. 잠든 것이었다. 민준도 눈을 감았다. 오늘도 하루가 끝났다. 내일도 또 시작될 것이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하루가. 시간은 천천히 흘렀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다. 보육원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엄마 생각은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엄마가 만들어주던 음식, 엄마가 불러주던 노래, 엄마가 안아주던 따뜻함, 모든 것이 그리웠다. 어느 날 민서가 열이 났다. 밤중에 갑자기였다. 민주는 민서 이마를 만져봤다. 뜨거웠다. 민서야, 괜찮아? 민서는 끙끙 앓았다. 형? 추워. 민주는 담요를 더 덮어줬다. 하지만 민서는 계속 떨었다. 민주는 선생님을 불렀다. 선생님이 와서 민서를 봤다. 병원에 가야겠네. 구급차가 왔다. 민서는 들것에 실렸다. 민준도 따라가려 했다. 민준아, 넌 여기 있어야 해. 싫어요. 민서 혼자 보낼 수 없어요. 선생님은 고민했다. 알았어. 같이 가자. 병원 응급실은 밝았다. 민서는 링거를 맞았다. 민주는 옆에서 손을 잡았다. 괜찮아.
금방 나을 거야. 민서는 힘없이 웃었다. 형, 엄마 같아. 뭐가? 형이 옆에 있으면 안심돼. 엄마처럼. 민주는 눈물을 참았다. 나는 엄마 아니야. 알아. 근데 비슷해. 민서는 눈을 감았다. 곧 잠들었다. 민주는 민서 손을 놓지 않았다. 새벽까지 그렇게 있었다. 아침이 되자 민서 열이 떨어졌다. 의사가 말했다. 이제 괜찮아요. 감기였어요. 민주는 안심했다. 보육원으로 돌아왔다. 민서는 하루 종일 잤다. 민주는 옆에서 지켰다. 저녁이 되자 민서가 깼다. 형, 배고파. 민주는 웃었다. 그럼 다 나은 거네. 저녁 식사 후 민주는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민서가 아팠어. 민주는 하루를 얘기했다. 병원 갔다 왔어. 주사 맞았어. 무서워하더라. 잠시 멈췄다. 근데 이제 괜찮아. 다 나았어. 민주는 숨을 고르고 말했다. 엄마,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알았다. 잘하고 있다고. 엄마가 그렇게 말해줄 거라고.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첫눈이 내린 날이었다. 아이들은 운동장으로 뛰어나갔다. 눈사람을 만들고 눈싸움을 했다. 민준과 민서도 나갔다. 민서는 눈을 던졌다. 민주는 피했다. 못 맞히지롱. 민서는 웃으며 또 던졌다. 이번엔 맞았다. 민준 얼굴에 눈이 묻었다. 아야. 민서는 웃다가 미끄러졌다. 눈 위에 넘어졌다. 아. 민주는 달려가 민서를 일으켰다. 괜찮아? 응, 괜찮아. 민서는 옷을 털었다. 두 아이는 눈밭에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눈이 계속 내렸다. 하얗게. 조용히. 형, 엄마도 저기서 이 눈 볼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볼 거야. 그럼 엄마도 우리 보고 있을까? 당연하지. 민서는 눈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민준도 손을 흔들었다. 엄마, 우리 잘 있어. 눈은 계속 내렸다. 두 아이 위로. 조용히. 부드럽게. 그날 밤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첫눈 왔어. 민준의 목소리가 밝았다. 민서랑 눈사람 만들었어. 엄마 닮게 만들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래도 재밌었어. 엄마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서가 말했다. 엄마, 나 눈 위에서 넘어졌어. 근데 안 다쳤어. 형이 일으켜줬어. 엄마, 형은 진짜 잘해. 나 많이 챙겨줘. 민주는 민서를 봤다. 민서는 웃고 있었다. 민준도 웃었다. 전화를 끊고 방으로 돌아왔다.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다. 민주는 창문에 손을 댔다. 차가웠다. 하지만 마음은 따뜻했다. 민서가 옆에 있었고 엄마가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충분했다. 엄마는 살아있을 때 자기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외가도 친척도 과거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는 사진이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었다. 명절에도 우리 가족만 모였다. 민준이 물었던 적이 있었다. 엄마, 외할머니는? 엄마는 설거지를 하다 손을 멈췄다. 물소리가 잠시 멈췄다. 없어. 돌아가셨어? 엄마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없어.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엄마 표정이 어두워졌다. 물어서는 안 되는 질문이었다는 걸 알았다. 민서도 한 번 물었었다. 엄마는 어렸을 때 어디서 살았어? 엄마는 민서를 안으며 웃었다. 멀리. 서울? 응, 그것보다 더 멀어. 외국? 엄마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비슷해. 그게 전부였다. 엄마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과거를 숨기는 사람처럼 살았다. 아빠도 엄마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한 번은 민준이 아빠에게 물었다. 아빠, 엄마 가족은 왜 안 와? 아빠는 신문을 보다 고개를 들었다. 엄마가 원하지 않아서. 왜? 그건 나도 잘 모르겠다. 아빠도 몰랐다. 아니,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았다.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단 한 번, 아빠와 크게 다퉜던 날에만 엄마는 이렇게 말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선택한 거야. 그 선택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몰랐다. 그날은 겨울이었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아빠와 엄마는 부엌에서 싸우고 있었다. 민준과 민서는 방문 너머로 목소리를 들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아빠 목소리였다. 이게 뭐가 문제야? 엄마는 차분했다. 아이들한테 외할아버지도 없고 외가 친척도 없다는 게 정상이야? 그게 더 나아. 뭐가 더 나아? 너 혼자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당신도 알잖아. 내가 왜 이러는지.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알아. 하지만 아이들은 몰라. 왜 외가가 없는지, 왜 명절 때 우리만 모이는지. 그게 뭐 어때서 서운해 할 수 있어. 엄마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엄마는 도망친 게 아니야. 아빠는 대꾸하지 않았다. 선택한 거야. 내가 원한 삶을 살기로 선택한 거라고. 알아. 그럼 다시는 그 이야기 꺼내지 마. 그날 밤 엄마는 민준과 민서 방에 들어왔다. 눈이 많이 내려서 창문에 하얀 눈이 쌓여 있었다. 엄마는 두 아이 이불을 덮어주며 말했다. 엄마가 너희한테 미안한 게 있어. 민주는 눈을 떴다. 뭐?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못 만나게 해서. 민서도 눈을 떴다. 괜찮아, 엄마. 엄마는 웃었다. 그래도 미안해. 엄마가 조금 이기적이었나 봐. 아니야. 민준이 말했다. 엄마는 이기적이지 않아. 엄마는 민준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그날 이후로 그 이야기는 다시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다. 엄마에게 숨겨진 과거가 있다는 것을. 그 과거가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중요하지 않았다. 엄마는 우리를 사랑했고 그게 전부였다. 엄마의 과거는 수수께끼였다. 민주는 어렸을 때부터 궁금했다. 왜 외할머니가 없는지, 왜 명절에 친척이 안 오는지, 왜 엄마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는지. 한 번은 아빠에게 물었었다. 아빠, 엄마는 어디 출신이야? 아빠는 신문을 보다 잠시 멈췄다. 서울. 서울 어디? 강남 쪽. 거기 집 있어? 아빠는 신문을 내려놨다.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궁금해서. 아빠는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엄마 과거는 엄마가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거야. 너무 캐묻지 마. 알았어. 민주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궁금증은 사라지지 않았다. 엄마는 가끔 이상한 행동을 했다.
텔레비전에서 재벌 뉴스가 나오면 채널을 돌렸다. 백화점에 가는 걸 싫어했다. 고급 식당 근처는 피해서 걸었다. 민주는 그걸 알아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엄마가 불편해할까봐. 엄마는 평범한 엄마였다. 매일 아침 밥을 해주고 학교에 보내주고 저녁에 숙제를 봐줬다. 다른 엄마들과 똑같았다. 아니, 더 다정했다. 민준이 아플 때 밤새 간호해줬고 민서가 울 때 계속 안아줬다. 민주는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았다. 엄마 과거가 뭐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아빠와 엄마가 싸운 그날, 민주는 진실의 일부를 알게 됐다. 엄마는 재벌가의 딸이었다.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이름은 강서연. 강태양 그룹 회장의 딸. 신문에 가끔 이름이 나오는 그 그룹이었다. 하지만 가장 말 안 듣는 딸, 가장 아픈 손가락이었다. 서연은 어릴 때부터 달랐다. 다른 재벌 2세들이 명품을 좋아할 때 서연은 도서관에 있었다. 파티에 가라고 하면 거절했고 골프를 배우라고 하면 도망쳤다. 회장은 딸을 이해하지 못했다.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집이 아니었다. 그냥 원하지 않았다. 그 삶을 원하지 않았다. 20살이 되던 해 회장은 말했다. 너 이번에 김 회장 아들 만나.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싫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야. 저한텐 선택이에요. 회장은 화를 냈다. 내가 뭘 안다고 선택을 해? 제 인생이에요. 내 인생은 이 집안의 일부야.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전 집안보다 제가 더 중요해요. 그날 밤 서연은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책 몇 권이 전부였다. 회장은 서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서연은 문을 두드리지 않고 들어갔다. 아빠. 회장은 돌아보지 않았다. 나 집 나갈게요. 그래. 말리지 않으세요? 말려서 될 일이냐?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다. 미안해요. 미안하면 나가지 마. 그럴 순 없어요. 회장은 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봤다. 내가 나가면 다시는 돌아올 생각하지 마. 알아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괜찮아요.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나갈 거냐? 네. 후회할 텐데.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후회 안 해요. 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살 거예요. 그게 누군데?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도 더 묻지 않았다. 정해진 결혼을 거부했고 사랑하는 남자를 따라 집을 나왔다. 그 남자는 김재훈이었다. 작은 건축사무소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서연은 도서관에서 재훈을 만났다. 재훈은 건축 관련 책을 찾고 있었고 서연은 소설을 읽고 있었다. 재훈이 실수로 서연 책을 떨어뜨렸다. 죄송합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괜찮아요. 그게 첫 대화였다. 그 뒤로 둘은 자주 도서관에서 마주쳤다. 재훈은 먼저 말을 걸었다. 저번에 읽으시던 책 재밌으셨어요? 서연은 웃었다. 네, 좋았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사랑 이야기요.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사랑 이야기는 잘 모르겠어요. 왜요? 현실적이지 않아서요. 서연은 웃음을 멈췄다. 그럼 뭐가 현실적이에요? 건축이요. 설계하고 짓고 완성하는 것. 사랑도 그렇지 않을까요?
재우는 서연을 봤다. 어떻게요? 설계하고 짓고 완성하는 거요. 조금씩. 재우는 웃었다. 재미있는 비유네요. 그날 이후로 둘은 매주 도서관에서 만났다. 서연은 재훈에게 자기 집안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냥 평범한 대학생인 척했다. 재훈도 묻지 않았다. 중요하지 않았다. 서연이 좋았고 그게 전부였다. 6개월 뒤 재훈이 고백했다. 저 당신 좋아해요. 서연은 울었다. 저도요. 왜 울어요? 기뻐서요. 재훈은 서연을 안았다. 같이 살아요. 평범하게, 조용하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날 서연은 집을 나왔다. 그 순간부터 그 집에는 딸이 없었다. 호적에서도, 기록에서도, 대화에서도 지워진 존재였다. 회장은 딸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았다. 집에 있던 서연 사진을 모두 치웠다. 방은 잠그고 열쇠는 버렸다. 비서가 물었다. 따님 소식은 안 궁금하십니까?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딸은 없어. 하지만 없다니까. 비서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몰래 서연을 찾아봤다. 서연은 작은 아파트에서 재훈과 살고 있었다. 행복해 보였다. 비서는 보고하지 않았다. 회장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다. 세월이 흘렀다. 서연과 재훈은 결혼했다. 작은 결혼식이었다. 친구 몇 명만 초대했다. 서연은 웨딩드레스 대신 하얀 원피스를 입었다. 재훈은 새 양복을 입었다. 둘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행복하지? 재훈이 물었다. 응, 정말 행복해. 서연은 대답했다. 후회 안 해? 전혀. 넌? 재훈은 서연을 안았다. 나도. 이게 내가 원한 거야. 결혼 후 둘은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다. 2층 침대도 없고 큰 거실도 없었다. 하지만 충분했다. 서로가 있었으니까. 서연은 아침마다 재훈을 위해 밥을 차렸다. 재훈은 저녁마다 서연을 위해 꽃을 사왔다. 오늘도 예뻐. 재훈이 말했다. 꽃이? 아니, 당신이. 서연은 웃었다. 둘은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꿈 같은 일상이었다. 재벌가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평범함이었다. 어느 날 서연이 말했다. 나 임신한 것 같아. 재훈은 놀랐다. 정말? 응. 테스트기로 해봤어. 재훈은 서연을 안았다. 우리 아기가 생겼구나. 응. 어떡하지? 준비가 안 됐는데. 서연은 웃었다. 괜찮아. 우리 같이 준비하면 돼. 병원에 갔다. 의사가 확인했다. 축하합니다. 쌍둥이에요. 둘은 얼어붙었다. 쌍둥이요? 네. 2명이에요. 재훈은 서연을 봤다. 서연은 울고 있었다. 왜 울어? 기뻐서. 나도. 둘은 손을 꽉 잡았다. 아기들이 자라는 동안 재훈은 더 열심히 일했다. 서연은 집에서 아기 옷을 준비했다. 작은 양말, 작은 모자, 작은 담요. 모든 게 작고 귀여웠다. 이름은 뭐로 할까? 재훈이 물었다. 민준이랑 민서 어때? 좋아. 민준은 형, 민서는 동생. 응. 아기들이 태어났다. 똑같이 생긴 쌍둥이였다. 서연은 두 아기를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우리 아기들. 재훈도 울었다. 고생했어. 아니야. 행복했어. 둘은 아기들을 바라봤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모든 게 완벽했다. 우리 잘할 수 있을까? 서연이 물었다. 당연하지. 우리 같이 하면 돼. 아기들은 자라났다. 민주는 먼저 걸었고 민서는 먼저 말했다. 둘은 항상 붙어 있었다. 서연은 아기들을 보며 생각했다.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손주들을.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빠는 자기를 용서하지 않았으니까. 어느 날 재훈이 물었다. 당신 아버지한테 연락해 볼까?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분은 원하지 않으실 거야. 혹시 몰라. 손주들 보면 마음이 바뀔지도. 아빠를 몰라서 그래. 한번 결정하면 안 바꾸는 분이야. 재훈은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아쉬웠다. 아이들에게 외할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다. 민준과 민서는 자랐다. 유치원에 갔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서연은 매일 학교에 데려다 줬다. 재훈은 주말마다 아이들과 놀았다. 공원에 가고 놀이터에 갔다. 평범한 가족이었고 행복한 가족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비 오는 금요일 저녁, 서연과 재훈은 마트에 갔다. 아이들 간식을 사러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빗길이었다. 앞차가 갑자기 멈췄다. 재훈은 브레이크를 밟았다. 차가 미끌리며 중심을 잃었다. 하필 맞은편에서 트럭이 오고 있었다. 피할 수 없었다. 서연아. 재훈이 소리쳤다. 서연은 재훈 손을 잡았다. 사랑해. 그게 마지막이었다. 아이들은 그날 밤 부모를 잃었다. 영원히. 회장은 딸의 소식을 뉴스로 알았다. 짧은 교통사고 기사였다. 아침 신문 사회면 하단에 작게 실려 있었다. 강서연 35씨와 김재훈 37씨 부부 교통사고로 사망. 이름을 보는 순간 회장은 서 있던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신문이 바닥에 떨어졌다. 비서가 달려왔다. 회장님. 회장은 신문을 주었다. 손이 떨렸다. 이게 우리 서연이냐? 비서는 고개를 숙였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시간 뒤 비서가 돌아왔다. 맞습니다. 따님이십니다. 회장은 눈을 감았다. 장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틀 전에 조용히 치러졌다고 합니다. 고인의 유언이었다고. 회장은 책상을 쳤다. 왜 아무도 나한테 알리지 않았어? 죄송합니다. 유가족이 외부인 연락을 거부했다고. 유가족? 누가 유가족이야? 비서는 말을 멈췄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었다. 뭐라고? 쌍둥이 아들입니다. 올해 10살입니다. 회장은 주저앉았다. 손주들이 있었다. 자기 손주들이 있었다는 걸 이제 알았다. 뒤늦게 받아들이려 했고, 뒤늦게 부르려 했고, 뒤늦게 사과하려 했다. 하지만 장례는 이미 끝난 뒤였다. 회장은 그날 하루 종일 서재에 틀어박혔다.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식사도 거부했다. 밤이 되어서야 문을 열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이들은 어디 있어? 보육원으로 갔다고 합니다. 보육원? 친척이 없어서 그렇게 조치됐다고.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내 손주들이 보육원에 있다고? 죄송합니다. 미안해할 게 아니라 당장 데려와. 하지만 법적으로. 법은 내가 해결할 테니까 당장 알아봐. 비서는 고개를 숙이고 나갔다. 회장은 창밖을 봤다. 밤하늘에 별이 보였다. 서연이 어렸을 때 별을 좋아했다. 밤마다 창문에 매달려 별을 세곤 했다. 회장은 그때 서연에게 물었었다. 왜 별을 좋아하냐? 서연은 웃었다. 멀리 있어도 반짝이잖아요. 그게 뭐가 좋은데? 멀리 있어도 볼 수 있다는 게 좋아요. 회장은 그때 그 말의 의미를 몰랐다. 이제 알았다. 서연은 자기가 떠나도 회장이 자기를 볼 수 있기를 바랐던 것이었다. 하지만 회장은 보지 않았다. 애써 외면했다. 이제 서연은 별이 되었다. 멀리서 반짝이는 별. 닿을 수 없는 별. 회장은 딸의 방으로 갔다. 문은 잠겨 있었다. 비서에게 열쇠를 가져오라 했다. 문을 열자 먼지 쌓인 공기가 흘러나왔다. 방은 서연이 떠난 그날 그대로였다. 책상 위에는 책이 놓여 있었고 옷장에는 옷이 걸려 있었다. 회장은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책상에 앉아 서랍을 열었다. 오래된 일기장이 나왔다. 서연이 고등학생 때 쓰던 일기였다. 회장은 첫 페이지를 폈다. 아빠는 날 이해하지 못해. 하지만 괜찮아. 언젠간 이해할 거야. 두 번째 페이지. 오늘도 아빠랑 싸웠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물어보지도 않고 정해버려. 세 번째 페이지. 아빠, 나 행복하고 싶어? 그게 전부야.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다.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울었다. 딸이 떠난 날에도 울지 않았는데 이제 눈물이 났다. 책상 서랍 깊은 곳에서 핸드폰 하나가 나왔다. 전원이 꺼진 채 그대로였다. 오래된 모델이었다. 회장은 핸드폰을 들었다. 왜 여기 두고 갔을까? 충전기를 찾아 꽂았다. 충전기를 꽂자 알림이 쏟아졌다. 화면이 켜지고 불빛이 가득 찼다. 부재중 전화 999 음성 메시지 999 모두 같은 번호였다. 회장은 화면을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누구의 번호일까? 왜 이렇게 많은 전화가 왔을까? 회장은 첫 번째 부재중 전화 날짜를 확인했다. 서연이 사망한 다음 날이었다.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전화가 왔다. 저녁 6시. 하루도 빠짐없이. 회장은 음성 메시지를 눌렀다. 첫 번째 메시지. 엄마, 오늘은 비 왔어. 회장은 첫 번째 음성 메시지를 눌렀다. 엄마, 오늘은 비 왔어. 아이 목소리였다. 어린 남자아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또박또박 말하고 있었다. 회장은 핸드폰을 귀에 댔다. 우산은 없었지만 괜찮았어. 민서랑 같이 뛰어왔거든. 민서는 옷이 다 젖었어. 나도 조금 젖었고. 짧은 침묵. 엄마, 보고 싶어. 메시지가 끝났다. 회장은 숨을 참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두 번째 메시지를 눌렀다. 엄마, 나 오늘 안 울었어. 같은 목소리였다. 선생님이 칭찬했어. 의젓하다고. 근데 사실 울고 싶었어. 그냥 참았어. 또 침묵. 엄마는 언제 전화 받을 거야? 메시지가 끝났다. 회장은 다음 메시지를 눌렀다. 세 번째 메시지. 엄마, 우리 잘 지내고 있어. 목소리가 조금 밝았다.
오늘은 친구 생겼어. 이름은 지훈이야. 나이도 같대. 민서도 친구 생겼어. 다들 좋은 애들이야. 잠시 멈췄다가 다시 말했다. 엄마, 우리 정말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 마. 회장은 눈을 감았다. 손주였다. 자기 손주가 매일 죽은 엄마에게 전화하고 있었다. 혼자서 아무도 받지 않는 전화를 걸면서 회장은 계속 들었다. 하나가 아니었다. 두 아이의 목소리가 번갈아 흘러나왔다. 네 번째 메시지. 엄마, 나 민서야. 다른 목소리였다. 조금 더 높고 부드러웠다. 오늘 형이랑 싸웠어. 형이 내 과자 먹었거든. 근데 금방 화해했어. 형이 미안하다고 했어. 웃음소리가 들렸다. 엄마, 형은 착해. 항상 나 챙겨줘. 근데 가끔은 형도 울면 좋을 텐데. 메시지가 끝났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지 못했다. 계속 들었다. 5번째, 6번째, 7번째. 메시지는 끝이 없었다. 매일 두 아이가 번갈아 가며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오늘 급식 맛있었어. 엄마, 나 시험 잘 봤어. 엄마, 오늘 꿈에서 엄마 봤어. 엄마,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 회장은 그제야 알았다. 딸이 숨긴 것이 사랑이 아니라 아이들이었다는 걸, 자기 손주들이었다는 걸. 서연은 아이들을 회장에게서 숨겼다.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었다. 회장이 아이들을 빼앗아 갈까봐. 회장이 아이들을 자기 방식으로 키울까봐.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조용히 살고 싶었던 것이었다. 회장은 핸드폰을 쥔 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비서는 들어오지 않았다. 회장은 계속 메시지를 들었다. 10번째 메시지. 엄마, 나 오늘 엄마 생일이라는 거 기억했어. 민준 목소리였다. 케이크는 못 사줬어. 돈이 없어서. 근데 그림 그렸어. 엄마 얼굴. 잘 그렸는지 모르겠어. 잠시 멈췄다. 엄마, 생일 축하해. 사랑해.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주들이 혼자서 엄마 생일을 챙기고 있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전화로.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딸에게 사과했다. 아무도 없는 방에서 핸드폰을 쥔 채로. 서연아, 미안하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들어줬어야 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내가 원한 삶을 살게 해줬어야 했어. 가로막지 말았어야 했어. 회장은 서연 사진을 봤다. 책상 위에 있던 어릴 적 사진이었다. 서연은 웃고 있었다. 아빠가 너무 늦었지?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지?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그래도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하고 싶어. 내 아이들, 내 손주들. 내가 지킬게. 회장은 비서를 불렀다. 비서가 들어왔다. 회장님, 내일 당장 보육원 가자. 네. 그리고 법무팀 불러. 아이들 데려올 수 있게 모든 절차 밟을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아직 메시지가 많이 남아 있었다. 하나씩 다 들을 생각이었다. 손주들의 목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을 생각이었다. 그날 밤 회장은 새벽까지 메시지를 들었다. 20번째, 30번째, 50번째. 메시지는 계속 이어졌다. 엄마, 오늘 별 봤어.
엄마 생각났어. 엄마, 나 이제 안 울어. 형처럼 참을 수 있어. 엄마, 보고 싶어. 진짜 너무 보고 싶어. 회장은 모든 메시지를 들었다.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마지막 메시지는 어제였다. 엄마, 우리 아직 살아있어. 민준 목소리였다. 엄마도 우리 기억하고 있지? 잊지 않았지? 잠시 침묵. 엄마 사랑해. 그리고 미안해. 엄마 지키지 못해서. 메시지가 끝났다. 회장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미안하다. 회장은 그날 밤 잠들지 못했다. 손주들 얼굴을 상상했다. 서연을 닮았을까? 재훈을 닮았을까? 아니면 둘 다 닮았을까? 내일이면 알 수 있었다. 내일이면 만날 수 있었다. 회장은 창밖을 봤다. 동이 트고 있었다.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회장은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다. 비서에게 전화했다. 준비됐나? 네, 회장님. 차 대기 중입니다. 가자. 회장은 서재를 나섰다. 복도를 걸으며 서연 방을 한 번 더 봤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아직 먼지 냄새가 났다. 회장은 문을 닫았다. 잠시만 있어라. 손주들 데리고 올게. 차는 빠르게 달렸다.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이른 아침이었으니까. 회장은 창밖을 봤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다. 이 길을 서연도 다녔을까? 아이들을 데리고 어딘가 갈 때 회장은 상상했다. 서연이 운전하고 아이들이 뒷자리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가 물었다. 괜찮아. 긴장되시는 것 같습니다. 회장은 웃었다. 긴장이야 당연하지. 손주들을 처음 만나는데 잘하실 겁니다. 잘할 수 있을까? 딸도 제대로 못 키운 내가.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서연이한테 너무 못했어. 지난 일입니다. 지난 일이라고 잊히는 게 아니야. 평생 갈 거야. 이후에는. 차는 계속 달렸다. 1시간쯤 지나 보육원이 보였다. 낮은 건물, 작은 운동장. 회장은 차에서 내렸다. 입구로 걸어갔다. 발걸음이 무거웠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도는 조용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다. 원장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장님이시죠? 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장은 서류를 꺼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회장은 신분증을 내밀었다. 원장은 확인했다. 맞습니다. 외할아버지시네요. 아이들은 어디 있습니까? 아직 자고 있을 겁니다. 깨우러 갈까요? 아니요.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기다리시죠. 회장은 의자에 앉았다. 창밖을 봤다. 운동장에 그네가 있었다. 서연도 어렸을 때 그네를 좋아했다. 집에도 그네가 있었다. 정원에. 서연은 매일 그네를 탔다. 아빠 밀어줘. 서연이 소리쳤다. 회장은 밀어줬다. 서연은 웃었다. 더 높이. 회장은 더 세게 밀었다. 서연은 하늘을 향해 날았다. 아빠, 나 날아. 회장은 웃었다. 그래, 우리 딸 알고 있네. 그 기억이 떠올랐다. 얼마나 오래전 일인지.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회장은 눈을 감았다. 시간이 흘렀다. 30분, 1시간. 복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이 일어난 것이었다. 웃음소리, 뛰는 소리. 회장은 귀를 기울였다. 그 중에 손주들도 있을까? 원장이 들어왔다. 회장님,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데려와 주시겠습니까?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원장이 나갔다. 회장은 일어섰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문이 열렸다. 두 아이가 들어왔다. 며칠 뒤 보육원 앞에 검은 차가 섰다. 고급 세단이었다. 보육원 아이들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누구야? 돈 많아 보인다. 민준과 민서는 방 안에 있었다. 밖에 차가 선 걸 몰랐다. 선생님이 방문을 두드렸다. 민준아, 민서야, 나와봐. 민준은 책을 덮고 일어났다. 왜요? 손님이 오셨어. 저희한테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희 만나러 오신 분이 계셔. 민준과 민서는 복도로 나왔다. 원장실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나이는 많아 보였다. 머리가 희끗희끗했고 얼굴에 주름이 있었다. 남자는 민준과 민서를 봤다. 잠시 멈칫했다. 눈이 흔들렸다. 민준이 물었다. 누구세요?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두 아이를 바라봤다. 민서는 형 뒤에 숨었다. 아이들은 경계했다. 낯선 어른은 핸드폰을 꺼내 보였다. 오래된 핸드폰이었다. 민주는 그 핸드폰을 봤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형은 한눈에 알아봤다. 엄마 핸드폰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민서도 핸드폰을 봤다. 진짜? 민주는 남자를 봤다. 어떻게 그게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무릎을 굽혔다.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다. 너희 외할아버지다. 민주는 뒤로 물러났다. 외할아버지? 그래. 엄마한테 외할아버지 없다고 들었는데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하다. 그건 내 잘못이야. 민서가 물었다. 엄마가 아저씨 싫어했어요? 남자는 눈을 감았다. 아니, 아빠가 엄마를 싫어했어. 이해하지 못했어. 그 말에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 너희 엄마 거다. 회장은 핸드폰을 민준에게 내밀었다. 이거 너희가 매일 전화한 거 다 들었어. 민준은 핸드폰을 받지 않았다. 어떻게요? 너희 엄마가 이 핸드폰을 집에 두고 갔었어. 나한테 주려고 한 건 아니었을 거야. 그냥 잊어버렸나 봐. 회장은 핸드폰 화면을 켰다. 부재중 전화 목록이 가득했다. 너희가 남긴 메시지 다 들었어. 하나도 안 빠뜨리고. 민주는 눈물이 고였다. 저희가 한 말 다요? 그래. 민서가 물었다. 그럼 엄마가 들은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엄마는 못 들었어. 이 핸드폰이 집에 있었으니까. 민서는 울기 시작했다. 그럼 엄마는 우리 말 하나도 못 들었네요. 회장은 민서를 안았다. 아니야. 들었을 거야. 다른 방식으로.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핸드폰이 없었으면 못 들었을 거잖아요. 회장은 민준을 봤다. 너희 엄마는 너희를 사랑했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우리 말을 듣지 못했잖아요. 회장은 핸드폰을 다시 꺼내 보였다. 이제 내가 들을게. 너희가 엄마한테 하고 싶은 말 있으면 언제든지 해. 내가 다 들을게. 민주는 회장을 봤다. 왜요? 너희가 내 손주니까. 그리고 너희 엄마가 내 딸이니까. 회장은 두 아이를 안았다. 미안하다. 너희를 이렇게 늦게 찾아서 엄마를 이해하지 못해서. 민주는 회장 품에서 울었다.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다. 지금껏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다. 민서도 울었다. 회장도 울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보육원 선생님은 문 밖에서 눈물을 닦았다. 그날 아이들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죽은 엄마의 번호로. 원장실에서였다. 회장이 옆에 있었다. 민준이 번호를 눌렀다. 익숙한 신호음이 울렸다. 3번 울리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엄마. 민준이 말했다. 오늘 외할아버지 만났어. 민서도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엄마가 닮았대요. 엄마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민준이 계속 말했다. 엄마, 우리 이제 혼자 아니에요. 외할아버지가 같이 있어 주신대요. 민서가 덧붙였다. 엄마, 보고 싶어요.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요. 이번엔 음성사서함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옆에 앉아 끝까지 그 말을 들어주고 있었다. 회장이 민준 어깨에 손을 올렸다. 잘했어. 민준은 전화를 끊고 회장을 봤다. 외할아버지, 우리 엄마 닮았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많이 닮았어. 눈이랑 입이 똑같아. 민서가 물었다. 저도요? 너도. 너는 웃는 게 엄마랑 똑같아. 민서는 웃었다. 회장도 웃었다. 그날 저녁 회장은 두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다. 큰 집이었다. 민준과 민서는 차에서 내려 집을 올려다봤다. 여기 다 외할아버지 집이에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너희 집이기도 해. 민주는 민서 손을 잡았다. 들어가자. 집안은 넓었다. 복도가 길었고 방이 많았다. 회장은 두 아이를 2층으로 데려갔다. 여기가 너희 방이야. 방문을 열자 깨끗한 방이 나타났다. 침대 2개와 책상 2개가 있었다.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다. 민서가 뛰어들어갔다. 형, 여기 넓어. 민주는 천천히 들어왔다. 회장이 물었다. 마음에 들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장은 두 아이를 바라봤다. 여기서 편하게 지내. 뭐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고. 민서가 물었다. 외할아버지, 엄마 방도 볼 수 있어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다. 그래, 보여줄게. 세 사람은 복도 끝으로 갔다. 문이 닫혀 있었다. 회장은 문을 열었다. 먼지 냄새가 났다. 민준과 민서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방은 조용했다. 책상 위에 책이 놓여 있었다. 민준이 책을 집어들었다. 이거 엄마 책이에요? 그래. 민서는 옷장을 열었다. 옷이 걸려 있었다. 엄마 옷이다. 회장은 두 아이를 봤다. 너희 엄마는 여기서 자랐어. 너희처럼. 민준이 물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요. 회장은 웃었다. 고집이 셌어.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했어. 나쁜 거예요? 아니, 좋은 거야. 그게 너희 엄마였어. 민서가 사진을 발견했다.
책상 서랍 안에 있었다. 어린 서연이 웃고 있었다. 이게 엄마예요? 회장은 사진을 봤다. 그래, 너희 나이 때 엄마야. 민준도 사진을 봤다. 엄마는 행복해 보였다. 예쁘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예쁜 아이였어. 그리고 착한 아이였어. 민서가 사진을 안았다. 우리가 가져도 돼요? 그래, 가져가. 세 사람은 한참을 방 안에 있었다. 엄마의 흔적을 찾았다. 책도 읽고 옷도 만졌다. 회장은 두 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서연이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고맙다고 했을 것이다. 아이들을 지켜줘서. 그날 밤 민주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봤다. 엄마 핸드폰이었다. 회장이 준 것이었다. 이거 너희가 가져. 필요할 때 쓰고. 민주는 핸드폰을 켜고 부재중 전화를 받다. 자기가 건 전화들이 다 남아 있었다. 하나씩 눌러봤다. 자기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은 비 왔어. 민주는 눈물이 났다. 이제 엄마는 들을 수 없었다. 하지만 외할아버지가 들어줬다. 그걸로 충분했다. 민주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다. 엄마 고마워. 우리 지켜줘서. 민서도 옆 침대에서 말했다. 엄마, 우리 잘 지낼게. 외할아버지랑. 두 아이는 그렇게 잠들었다. 회장은 복도에서 그 모습을 봤다. 조용히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서재로 갔다. 책상에 앉아 서연 사진을 봤다. 서연아, 아빠가 잘 키울게.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이렇게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밤은 깊어갔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손주들이 있었다. 회장은 창밖을 봤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서연도 어딘가에서 반짝이고 있을 것이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회장은 별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잘 자라, 서연아. 시간이 더 흘렀다. 민준과 민서는 새로운 학교에서 잘 적응했다. 첫 등교날이었다. 회장이 직접 차로 데려다 줬다. 긴장되니?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요. 괜찮아. 너희는 잘할 거야. 민서가 물었다. 친구 사귈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너희는 좋은 아이들이니까. 학교 앞에 도착했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민준과 민서도 내렸다. 할아버지, 다녀올게요. 응. 조심히 다녀와. 두 아이는 교문으로 걸어갔다. 회장은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다. 민준이 민서 손을 잡았다. 함께 들어갔다. 회장은 웃었다. 잘할 거였다. 서연의 아이들이니까. 저녁에 두 아이가 돌아왔다. 표정이 밝았다. 어땠어? 회장이 물었다. 좋았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친구도 생겼어요. 3명이나. 민준도 웃었다. 선생님도 친절하셨어요. 다행이네. 저녁 먹자. 식탁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다. 따뜻한 국, 구운 생선, 나물들. 민서가 말했다. 할아버지, 이거 엄마가 해주던 반찬이랑 비슷해요. 회장은 웃었다. 그래, 엄마 레시피대로 만들라고 했거든. 정말요? 응. 엄마가 일기장에 레시피를 적어놨더라. 민주는 밥을 떠먹었다. 맛있었다. 엄마 맛이었다. 그날 밤 전화를 걸었다.
6시. 정확하게. 민준이 번호를 눌렀다. 회장이 옆에 앉았다. 엄마, 오늘 새 학교 갔어. 민준의 목소리가 밝았다. 친구들 다 착해. 선생님도 좋으셨어. 민서도 말했다. 엄마, 나 오늘 친구 3명 사귀었어. 지은이, 서윤이, 은지예요. 다들 나랑 같이 놀자고 했어. 민준이 계속 말했다. 엄마, 할아버지가 엄마 레시피로 저녁 만들어 주셨어. 맛있었어. 엄마 맛이었어. 회장은 옆에서 눈물을 닦았다. 엄마, 우리 행복해. 정말 행복해.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회장을 봤다. 할아버지, 우는 거예요? 회장은 웃었다. 아니야. 눈에 뭐가 들어갔나 봐. 민서가 안아줬다. 괜찮아요, 할아버지. 회장은 두 아이를 안았다. 고맙다. 너희가 와줘서. 세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그렇게 일상이 이어졌다. 아침에 일어나고 학교 가고 저녁에 돌아오고 숙제하고 밥 먹고 전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지루하지 않았다. 함께였으니까. 주말에 회장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갔다. 오늘 어디 갈까? 놀이공원. 민서가 소리쳤다. 좋아. 놀이공원 가자. 놀이공원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아이들은 신났다. 할아버지, 저거 타요. 민서가 롤러코스터를 가리켰다. 무섭지 않니? 안 무서워요. 회장은 웃었다. 그럼 타자. 세 사람은 줄을 섰다. 차례가 왔다. 롤러코스터에 탔다. 출발했다. 천천히 올라갔다. 그리고 내려갔다. 빠르게. 민서는 소리쳤다. 와. 민준도 소리쳤다. 회장은 웃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다. 즐거움, 행복, 살아있다는 느낌. 롤러코스터가 멈췄다. 민서가 말했다. 재밌었어요. 민준도 웃었다. 또 타고 싶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또 타자. 하루 종일 놀았다. 회전목마도 타고 범퍼카도 타고 관람차도 탔다. 관람차에서 내려다본 풍경은 아름다웠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었다. 민준이 말했다. 예쁘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정말 예쁘다. 민서가 물었다. 엄마도 저기 있을까요? 회장은 하늘을 봤다. 응, 저 하늘 어딘가에. 그럼 엄마도 우리 보고 있겠네요? 그럼, 보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하늘을 봤다. 해가 완전히 졌다. 별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엄마 봐요. 민서가 손을 흔들었다. 회장도 손을 흔들었다. 서연아, 잘 보고 있지? 별은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들은 피곤했다. 씻고 잠옷을 입었다. 침대에 누웠다. 회장이 이불을 덮어줬다. 재밌었지? 네. 다음에 또 가자. 약속이에요? 약속? 민준이 물었다. 할아버지, 전화 안 해도 돼요? 피곤하면 내일 해도 돼. 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할게요. 회장은 웃었다. 그래. 그럼 같이 하자. 세 사람은 거실로 갔다. 전화를 걸었다. 엄마, 오늘 놀이공원 갔어. 민준의 목소리. 롤러코스터 탔어. 무섭지 않았어.
재밌었어. 민서의 목소리. 엄마, 나 관람차에서 하늘 봤어. 별 많았어. 엄마도 거기 있었지? 회장이 수화기를 받았다. 서연아, 아빠야. 목소리가 떨렸다. 오늘 아이들이랑 좋은 시간 보냈어. 내가 함께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전화를 끊었다. 세 사람은 안 왔다. 오랫동안 말없이. 그날 밤 아이들은 행복하게 잠들었다. 회장은 서재로 갔다. 일기를 썼다. 서연에게 보내는 일기. 오늘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갔다. 오랜만에 웃었다. 진심으로 웃었다. 내가 이 모습을 봤으면 좋겠구나. 아빠가 변했다고 말해줄 텐데. 서연아, 고맙다.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회장은 일기장을 덮었다.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연결. 사랑으로 이어진 가족. 그것이 전부였다. 엄마는 전화로 아이들을 지켰고 아이들은 전화로 가족을 찾았다. 끊어진 줄 알았던 번호는 끝내 끊어지지 않았다. 매일 저녁 6시 민준과 민서는 여전히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다. 회장이 옆에 앉아 함께 들어준다. 엄마, 오늘은 학교에서 시험 봤어. 엄마, 외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 엄마, 우리 행복해. 메시지는 여전히 음성사서함에 쌓인다. 하지만 이제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있다.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 회장은 매일 밤 손주들이 남긴 메시지를 다시 듣는다.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다. 어느 날 민준이 물었다. 외할아버지, 엄마가 우리 말 듣고 있을까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엄마는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어. 어떻게 알아요? 엄마니까. 엄마는 다 알아. 민서가 덧붙였다. 그럼 엄마는 우리가 행복한 거 알까요? 알지. 그리고 기뻐하고 있을 거야. 두 아이는 웃었다. 회장도 웃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연에게 속삭였다. 서연아,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만큼 나도 사랑하고 있어.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회장은 알았다. 서연이 어딘가에서 웃고 있다는 걸.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두 달, 석 달. 민준과 민서는 새 집에 적응했다. 학교도 옮겼다. 더 좋은 학교였다. 친구들도 생겼다. 하지만 매일 저녁 6시만큼은 변하지 않았다. 엄마에게 전화하는 시간. 민주는 여전히 빠뜨리지 않았다. 회장은 항상 옆에 앉아 함께 들었다. 엄마, 오늘 시험 봤어. 잘 본 것 같아. 엄마,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해주셨어. 엄마, 우리 행복해. 그날 밤 회장은 서재로 갔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하나, 둘, 셋. 그중 하나가 서연일 것이었다. 회장은 별을 향해 말했다. 서연아, 아이들 잘 크고 있어. 내가 사랑했던 만큼 나도 사랑하고 있어. 별은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처럼. 회장은 웃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좋은 아이들 남겨줘서. 멀리서도 별은 계속 빛났다. 조용히 그리고 영원히. 민준과 민서는 방에서 자고 있었다. 나란히 누워서 평화로운 얼굴로
꿈을 꾸고 있었다. 아마 엄마 꿈일 것이었다. 끊어진 전화선은 다시 이어졌다. 사랑으로, 가족으로, 그리고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엄마는 듣고 있다. 아이들의 목소리를, 아이들의 웃음을, 아이들의 행복을,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계속될 것이다. 끝없이, 영원히, 전화는 계속 울릴 것이다. 누군가는 듣고 있을 것이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뒤늦게 쌍둥이 형제의 존재를 알게 된 회장님의 가족이야지. 이 사연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어디에서 함께 해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연 한 다발이었습니다.